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 23번째 강의 마케팅 조사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강의를 진행할 석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바로 전 강의에서 조사의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강의에서 이 그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림에 있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조사를 실시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조사의 종류에는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그리고 인과적 조사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탐색적 조사라고 함은 마케팅 문제 및 현재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또는 조사 목적이나 필요한 정보를 분명히 정의하기 위해 벌이는 일종의 예비적인 조사를 의미합니다. 이 탐색적 조사라고 함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본조사를 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하는 조사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색적 조사를 조사를 위한 조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탐색적 조사에는 문헌조사, 전문가 면접, 그리고 표적 집단 면접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문헌조사라고 함은 2차 자료를 검토하는 걸 우리가 문헌조사라고 불러요.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2차 자료라고 함은 우리가 직면한 마케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은 자료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미 모아진 자료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2차 자료를 검토하는 것도 탐색적 조사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 면접, 회사 내부에 있는 임직원들 혹은 외부에 있는 교수님과 같은 분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방법을 전문가 면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표적 집단 면접, FGI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약자입니다. 표적 집단 면접이죠. 이거는 응답자들과 함께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의하는 면접 방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소비자들 혹은 잠재 소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우리 상품에 대해서 혹은 우리 상품이 속해 있는 이 산업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표적 집단 면접이다라고 불러요.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은 가나 초콜릿의 사례에서 나타난 FGI 결과라고 합니다. 먼저 가나 초콜릿의 주 소비자는 18세 전후의 여학생들인 반면 이 가나 초콜릿의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 슈샤드의 주 소비자는 14세 전후의 여학생들이라고 해요. 두 집단 간 나이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가나 초콜릿은 이들이 FGI 결과를 통해서 우리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들의 말을 종합을 해봤을 때 가나 초콜릿은 맛이 진하고 정통 초콜릿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달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슈샤드는 부드럽고 덜 달고 우유 맛이 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싱겁고 뭔가 비어있는 것 같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포장에서는 가나 초콜릿의 갈색 포장은 속이 꽉 차고 진한 느낌을 주며 깊은 정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합니다. 슈샤드의 보라색 포장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FGI 결과를 통해서 가나 초콜릿의 주소비자 그리고 슈샤드의 주소비자들을 알아보고 가나 초콜릿과 슈샤드의 맛에 있어서의 차이 그리고 포장에 있어서의 차이 그들이 주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기술적 조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마케팅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조사를 우리는 기술적 조사라고 부릅니다.
보통 기술적 조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자, 그리고 인과적 조사는 어떤 마케팅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한 조사예요. 자, 탐색적 조사와 기술적 조사로는 인과관계를 짐작할 수 있지만 입증하기는 어렵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상품 할당되어 있는 진열 면적 증가와 매출액 증가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상품이 할당되어 있는 진열 면적이 증가하면 매출액이 증가할까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상품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매출액이 증가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반면에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우리 상품이 할당된 진열 면적이 증가한다. 이 문장은 말이 되나요? 말이 되죠. 우리 상품의 인기가 많아서 매출액이 증가했고, 그러니까 유통업자가 우리 상품이 할당되어 있는 진열 면적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관계가 동시에 벌어졌다라고 하면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를 했던 상황에서는 이 둘 간에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를 살펴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인과적 조사를 통해서라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원인이고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다 라는 인과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인과적 조사를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실험입니다. 실험은 인위적인 상황에서 원인 변수를 변화시킨 후에 나타나는 결과 변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우리의 가설상으로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일 거야 라는 거를 먼저 정해놓은 후에 실험을 통해서 실제 A가 먼저 일어나게 됐을 때 B가 A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실험입니다. 좋아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실험들 중에서 유치실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치실험 디자인에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1회적인 사례 연구,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디자인, 비동질 집단, 사후 측정 디자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자, 먼저 1회적 사례 연구라고 하면, 자, EG라는 것은 익스페리먼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실험 집단이에요. 자, 어떤 실험 집단에게 X가 광고를 노출시키는 그 활동을 의미합니다. 광고를 노출했을 때 그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자, 실험 집단이 광고에 노출되기 전에 어떤 우리 상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광고에 노출을 시키고 X, 그 다음에 이 이후에 광고 노출 이후에 우리 실험 집단이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O1과 O2 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건 X에 의한 차이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비동질 집단 사후 측정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집단을 아까 얘기했던 실험 집단과 여기서 컨트롤 그룹이라고 해요. 통제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실험 집단에만 처치를 한다는 건, 즉 앞서의 이야기와 똑같이 하자면 광고를 노출한 다음에 그 태도 혹은 반응을 측정하고, 통제 집단에서는 광고에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반응 혹은 태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O2와 O1 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광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실험 방법은 점점 1, 2, 3으로 갈수록 보다 정교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유치 실험 디자인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실험 디자인이 존재한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 데이터 수집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수집할 것인가? 자, 관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할 것인가? 그쵸? 자,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정리하여서 데이터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슈퍼마켓에서 소비자들의 동선을 관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고 그러면 앞으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선일보의 2012년도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이 메인 입구가 여기 있고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쭉 들어와서 매장을 둘러본 후에 이쪽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자, 엔드캡 그리고 평대, 그쵸? 이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쪽이 그래도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라고 쓰여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매출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출이 굉장히 높다, 즉 여기 있는 상품이 잘 팔린다와 같은 것들은 소비자들이 우리 매장에 들어와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한 결과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이 매대마다 매출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찰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요. 다음으로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설문조사는 대인 면접과 그리고 전화조사, 인터넷조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해요. 대인 면접에는 몰 인터셉트 인터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몰 인터셉트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렇죠? 사람들이 몰에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몰 인터셉트 인터뷰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몰이나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CAPI라는 거는 컴퓨터가 도와주는 대인 면접 방법을 의미하고요. 전화조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론조사 같은데 많이 응답을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런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이제 전화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조사는 요즘에 특히 많이 실행되고 있는 조사죠. 인터넷 조사, 그렇죠?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설문지에 응답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죠. 이메일로 설문지를 보내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조사로 분류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떠한 조사를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정했고, 그렇죠? 그리고 조사를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정했다면 다음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질문의 순서를 결정하고 개별 항목을 완성하고 설문지 초안을 완성한 다음에 사전 조사 및 사전 분석을 하고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는 이 단계를 따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전 조사라고 하면 우리 설문지의 초안이 완성되면 이 설문지에 대해서 우리 고객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변을 할 것인지, 우리가 원하는 절차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질문에 답변을 할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사전 분석을 함으로써 차후에 실질 조사와 실제 분석에 대한 예비 조사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여러 가지 질문 형태에 대해서 표로 잘 나타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여러 척도를 사용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양자택일, 선택형, 리커드 척도와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척도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시를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래서 다시 가나 초콜릿의 차례로 돌아오게 되면, 자, 가나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대인 면접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에게 설문지를 받는 방식이었죠. 그 설문지 구성은
자, 브랜드별 인지도, 그리고 최근 구매 브랜드, 브랜드별 속성의 평가 등등등 이와 같은 것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설문지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브랜드별 인지도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가나 초콜릿과 슈샤드 이 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는지 등등을 알아볼 테고요. 최근 구매 브랜드는 당연히 이들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무엇을 구매하셨습니까? 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겠죠. 그렇죠? 브랜드별 광고 인지도는 가나 초콜릿의 광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마케팅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